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간에? 네, 자, 우리가 지금 1, 2월 달에 설날이 껴가지고 7주밖에 안 나오고 3, 4월 달에 이제 9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8주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쭉 이어서 수업을 할 건데, 중간에 이거 하나를 3, 4월 달로 하나 넘기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렸습니다만은 벌칙하고 나온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내용을 좀 뒤로 넘기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3편 중개 실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빼먹은 것은 3월 달에 이어서 해서, 하여간 8번씩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중개 실무 파트 3편을 할 텐데요. 이 중개 실무는 시험 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냐면, 문항수가 한 7문제에서 8문제. 아직 제가 불러드리지 않았는데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돼. 그러니까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닌데 공부할 내용은 많아요. 그리고 중개 실무 3편은 민법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러면 중개 실무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1편보다 요 3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실 때 요 3편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 그게 민법에도 도움이 돼요. 주로 이제 민법 내용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공부할 내용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요거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요. 저 뒤쪽에 가셔서 접어놨는데 저기 461페이지를 보십니다. 중개 실무 파트에서 한 7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근데 앞쪽 부분에서는 조금 출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라고 하지만 요게 가만히 보면 역시 법입니다. 대부분 법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에 관련된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할 텐데, 요번 주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특히 앞부분은 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교과서는 많이 써놨어요. 모든 교재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출제됐었는데 지금은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특히 선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 칠판에 있습니다만은 경계에 대해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지적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네. 땅을 갖다 거래할 때, 거래 안 하고라도 자기 땅에다가 이제 건물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려고 하면 건물 올렸을 때 그게 남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건물 올린 뒤에 철거 소송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다 건물 지을 때도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경계를.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경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 분쟁이 많고 그래요. 그러면 땅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시키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경계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 근데 정확하게 확인하는 건 측량해 보셔야 돼. 근데 건건마다 다 측량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경계를 보시고 나서 현장에 가셔서 주변의 지형 지물을 보고서, 뭐 도로면 도로, 아니면 뭐 수로면 수로, 아니면 어떤 뭐 하여간 주변의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대충 보시고, 요게 도면상의 경계하고 별 차이가 없다, 뭐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
그때 방법상 두 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측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면적이 적니 많니 돈 돌려주니 많이 그런 소리 하지 않기로 딱 확답을 받으시고 특약을 적으시고 도장을 확 찍게 만드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표현으로 하면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다. 그런 게 배우시죠? 안 배우셨어요? 네. 그런 특약을 해서 계약서 도장 찍게 만들면 되고 그게 첫 번째 방법. 근데 가봤더니 도면에 나온 경계랑 현장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측량해보자고.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측량해서 확실히 하고서 요거 거래합니다라고 해서 도장 찍게 만드는 방법. 측량을 시키는 방법이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화살이 안 돌아온다. 그죠?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 아실 것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측량해보자 그런 뜻은 도면, 지적도나 임야도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측량해봅시다 그런 것은 도면에 따라서 현실적인 경계가 맞는지 측량해보자는 얘기가 되니까 도면이 기준이 됩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경계하고 일치하는 경우다. 보니까 실제 경계하고 일치한다. 그건 문제 없겠죠. 근데 이제 측량 기술이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해봤다 그러면 다 일치하지 않아. 거의. 근데 여러분 이제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확장된다. 도면. 그 도면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측량 맞는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면 문제 안 생기고 불일치했을 때는 어떤 게 기준이다. 도면. 요거 따라서 측량한다. 그래서 실제 경계를 다시 이렇게 획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드리다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경험 없으시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 눈빛을 되게 많이 접하게 돼요. 자기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분명히 짓고 건 다음에 할 건데 마찬가지. 근데 경험이 없고 별로 관심도 없던 거야. 그렇게 하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 눈빛은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 자, 어쨌든 밑줄 한 군데 긋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4번에 경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밑에 판례가 1번, 2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개 판례를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지적법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중개 실무도 선별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막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1번, 2번이요. 1번 쭉 읽다 보시면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둘째 줄 끝에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지적도 따라서 측량해가지고 세워진 경계표에 따라서 경계가 확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2번처럼 예외가 있어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움직인다고 하시면 되고 2번은 그냥 살짝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이번에 어디 가시냐면 470페이지로 딱 넘어가십니다. 자, 470페이지 내용은 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보냐면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입장이 딱 돼보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땅 중에서도 투자할 때 농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임야를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농지 투자의 경우가 더 많겠는데 농지 투자의 경우에도 땅을 샀더니 농지를 샀더니 거기 묘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임야를 매입했을 때는 더 많아요. 묘가 있다 그래. 그럼 이제 임야를 매입했다고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땅이 됐어. 등기까지 가져와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묘가 있어. 묘자리가.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내 땅에 묘가 있다고 그러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는 안 파내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임야를 매입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했다면 그걸 파내야지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파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땅에 왜 묘를 써놨냐? 파내라 그랬을 때 상대방이 못 파낸다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못 파낸다 그랬을 때 우리 파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땅이지만 그 묘자리를 계속 쓰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그 묘자리 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옛날 땅 주인이 쓰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쓴 건데 땅 주인이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파내라고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둘이 재판이 붙은 거야. 그랬더니 판사가 법에는 없지만 옛날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묘자리를 썼으니까 이럴 때는 묘를 계속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의 땅이지만. 그게 뭐예요?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주권이에요. 인정을 해줘. 그 첫 번째 경우가 땅 주인의 승낙을 얻어갖고 묘자리 썼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땅을 매입했어도 그 묘를 파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땅을 매입한 사람 관점에서 보셔야 돼. 두 번째는 왜 묘가 있어? 파내! 이렇게 했더니 못 파낸대. 근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묘자리 쓴 지가 지금 40년이 됐다는 거야. 그럼 땅 주인의 승낙을 받기나 했냐고 그랬더니 안 받았대. 안 받았으면 파내야지 이렇게 하니까 둘이 싸워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거야. 그랬더니 대법원 판사들은 법에는 없지만 아니 이렇게 장기간 묘자리를 썼으면 이제는 계속 묘자리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승낙도 없이 묘를 써놓은 건 사실이지만 20년 넘도록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자리를 써오지 않았냐. 판사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겼다고 봐야 된다. 판사들 하는 얘기예요. 시효취득이에요. 시효취득.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20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나? 그런 의심을 대학 입학 1학년 때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고 거부 반응이 있고 그동안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여. 막 맹목적으로. 그러다가 요즘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진짜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일까? 이거 말고 특히 공소시효. 범죄를 저질렀는데 몇 년 지났으니까 처벌 못한다는 공소시효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제 다시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공소시효 놀랐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사람을 이렇게 잘 도망다니면 피해다니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멘붕. 근데 좀 시간 지나면 또 거기 젖어갖고 그냥 근데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이 요즘부터 다시 들기 시작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여간 우리 판사들은 그렇게 봐요. 다 판례니까. 이 권리가 법전에 나오는 권리가 아니에요. 판사들이 인정해 준 권리지 이게. 자, 세 번째는 땅을 매입했는데 묘자리 쓴 게 있어. 묘가. 그런데 그 묘 쓴 거 가만히 보니까 파내셔 그랬더니 그 묘자리 쓴 사람이 옛날 땅 주인이야. 옛날 땅 주인이 자기 땅에 묘를 썼는데 파내라고 하니까 둘이 싸움이 붙었어. 그 판사가 하는 소리가 그 파내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에 땅 살 때 말이야. 살 적에 파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야지. 그 얘기도 없이 그냥 땅을 덜컥 사면 그 묘자리 계속 써도 좋다는 그거 아니야? 판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별도로 이장에 대한 요구 없이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 파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랬을 때 이제 그 묘자리 쓴 사람은 권리를 얻는다라고 판례가 세 가지 경우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남의 땅에 지금 묘자리 쓴 거니까 땅세는 줘야 돼요? 땅세, 지료. 어떻게? 땅 주인이 그냥 쓰시오 그렇게 했다면 줄 필요가 없지. 근데 승낙하면서 그래도 1년에 얼마씩은 줘야지라고 하면 쓰려면 줘야지. 그러니까 약정을 하게 되면 주는 거고 약정 없으면 안 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효취득이에요. 시효취득은 약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20년이 딱 되는 순간에 생겨버린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안 주겠다고 막 한 거예요. 묘 쓴 사람이.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맞아. 약속한 게 없다고 봐서 줄 필요가 없다. 요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나머지는 뭐 그냥 약속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다. 예. 그래서 우리 판례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판사가 그렇게 했으면 끝이요. 판사가 왕이에요. 판사의 입에서 나온 게 법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런 판사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사법권을 침해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 판사가 하는 말은 100% 다 옳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면 안 돼. 예. 그만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판사들은.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분묘기지권은 이게 어떤? 아니 그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거 몇 자리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게 단순 채권이 아니고 물건이라고 해서 그래. 물건이니까 옛날 땅 주인한테 승낙받아서 몇 자리 썼지만 땅 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됐어. 그래도 물건이니까 나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단순 채권이 아니고 물건이다. 이 성격도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나한테까지 이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제3자, 나, 땅 사는 사람도 그 몇 자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묘를 써놓긴 했는데 평장이야. 아니면 암장이야. 암장, 똑같은 거 밑에 모르게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땅 사는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몇 자리 있구나. 그러면 이거 안 사야지. 몇 자리 있구나. 그래도 뭐 괜찮으니까 난 뭐 크게 신경 안 쓰니까 사야지.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할 텐데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분묘기권을 나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봉분의 형태를 떼야 돼. 이런 거. 볼록한 거. 그랬을 때나 인정이 되는 거야.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이론적으로 하시면 돼. 근데 이 묘가 이름 어떡하죠? 오래돼가지고 서르르르 이렇게. 이런 건 현실 문제예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와.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려워. 예? 그게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볼록해야 되냐. 이걸 판단해 봐야 돼. 판사한테 물어봐야 돼. 또 판사. 우리는 몰라. 예? 근데 필요에 따라서 판사가 현장 갑니다. 현장 가서 이렇게 봐.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고요. 가봐야 되는데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사진 제출하시오 해서 가기 싫으니까. 그럼 법정에서 사진 딱 보고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진짜 훌륭한 판사들은 현장 가. 이렇게 눈으로 봐. 예? 사진 내라고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묘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묘자리 쓸 수 있는 사람은 보통은 자식들이나 그죠? 제사 지내는 사람이 되겠지. 예, 그래서 이건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판매라고 딱 판매라고 했더니 안 파내도 된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땅을 매입한 여러분, 임야를 매입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거리야.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몇 자리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첫 번째. 응?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지? 한 10년 뒤에는 파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몇 자리 썼으니까 그때 이제 땅 주인이 몇 자리 쓴 사람한테 이제는 이장해 주시죠. 이렇게 나간 거야. 둘이 또 싸움이 붙은 거야. 이장을 해줘야 된다. 못 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대법원에 갔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몇 자리 요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남아있고 존소 그 다음에 후손들이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계속해. 그러면 영구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날벌약이야. 한 번 써진 몇 자리는 요것만 갖추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예? 충격 그 자체야. 예, 이게.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매입할 때 어떻게 해요? 임야를 매입할 때 몇 자리가 있나 없나 이거 좀 살펴서 해야 되겠죠? 그걸 땅을 소개하는 중개사 아저씨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배우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이거 배워요. 중개 실무 관점은 바로 소개시키는 중개사 입장이야. 그런데 지금 나온 임야가 만평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도시락 싸야 돼. 그래서 다녀야 돼. 만평을. 3박 4일 걸렸어. 그래서 어디에 몇 기 있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겠습니까? 어렵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닌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운동은 되겠네. 운동은 3박 4일.
그래서 이제 이 임야에 대해서 감정 경매 넘어오면 감정 평가하거든요. 그럼 감정 평가사가 중개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묘 있는지 돌아봐야 돼. 그럼 감정 평가사가 그거 막 돌아보고 이제 몇십만 원 받을 텐데, 그거 다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그냥 가로질러서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끝에다 뭐라고 쓰냐면, 뭐 확인은 못했으나 뭐 분묘가 있을 수도 있음 이렇게 해놓은 거야. 평가서에 보면. 너무 넓으니까 어떻게 그걸 다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묘가 이 땅 임야 같은 거 매매할 때 특히 문제가 많이 되죠. 농지 조그만 거 매매할 때는 딱 보이잖아. 있다면.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렇게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묘가 떠내려가 버린 거야. 홍수가 나서 묘가 확 떠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판례에 따르면 없잖아. 그 분묘기지권 끝. 그럼 땅 주인은 뭐야? 박수 이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끝이잖아. 없어지면. 그러니까 박수 막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묘가 새로 써져 있어 그 자리에. 누런 황색으로 다시 입혀져 있어. 얼마 안 돼 묘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묘가 떠내려갔는데 후손들이 효자였나 봐. 유고를 수습해 와가지고 다시 또 묘자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대판 싸운 거야. 땅 주인하고 수습한 그 유족하고. 유족 입장에서는 이건 자연재해고 일시적으로 떠내려갔는데 이 죽었다고 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고, 땅 주인은 떠내려갔으면 끝난 거지 이거 주장한 거야. 대법원까지 가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판사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떠내려간 거 아니냐. 그래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 아니냐. 그러면 분묘기지권 죽었다고 보면 안 되지. 그렇게 판단 내린 거야. 이것도 한 3차례 정도 나왔던 판례야. 예.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임야를 매입했어. 그래서 묘가 있어. 몰랐었는데 사실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못 봐가지고 확인 안 해가지고 그냥 덜커덩 이렇게 분묘기지권 인정됐어. 자, 그런데 보니까 요 묘 옆에 여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죠? 비석이 여기 옆에 묘에 대한 비석이야. 여기 비석 세워진 거에 대해서 땅 좋아. 묘자리 이러면 인정해. 근데 비석은 아니야 라고 주장한 거예요 또. 특히나 없었던 상석이 또 세워졌어. 예를 들어서. 그럼 땅 주인 여러분 입장에서 야 이거 치워. 뭐야 없는 것도 이걸 왜 세워.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또 싸움이나.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니까 판사들은 이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 봤을 때 여기만 미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니까 여기다 상석을 세워놨다 그러면 그건 새롭게 상석을 세워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부분까지 미치냐고 하는 것은 판사들이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주변의 빈 땅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얼버무려. 그건 우리가 좀 보고 판단할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까운 거리에 만약에 새롭게 이렇게 비석이나 상석을 세웠다. 나무를 심었다. 가까운 거리다. 어느 정도 인정되는 범위. 그러면 허용해주고. 너무 넓어 여기. 간격이 너무 많이 띄어져 있어. 그럴 때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부분까지 미치죠? 3m, 5m, 7m, 10m?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는데 그때 달라요. 판사가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는구나. 어디까지? 그때 달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이 묘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을 설치해가지고 이 산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사성이라고 그래요. 사성. 이 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 묘를 위한 것인데,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이 조성된 사성 부분까지 미칩니까요? 사성이 있는 분묘에 대해서 여기까지 미쳐요, 안 미쳐요? 이것도 판례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이따 밑줄 그을 거예요. 어때요? 방금 전에 답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때 달라요. 어? 그게 답이라고. 이게 여기가 100m 떨어졌어. 그럼 어떡할 거야? 미친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여기다 밭을 가꾸겠네. 안 되잖아. 남의 땅에다가. 가까이 있어. 오케이. 누가 판단해?
판사가 왕인 거예요. 싸우면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판사가 뭐 하여간 뭐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오늘날 가보니까 여기에 비서가 옛날부터 있는 거고 요 자리에 말이에요. 또 묘가 이렇게 하나 더 생겼어. 이게 새로운 묘가. 뭐냐고 물어봤지 이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어머님이 아버님 옆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래서 여기서 몇 자리 썼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 허락도 안 받고 쓰면 어떡하냐고 해서 둘이 또 싸운 거야. 그랬더니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분묘기지권이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니까 이 몇 자리 쓸 수 있다고 막 요 사람 변호사는 주장했겠지. 여기까지 미치니까 몇 자리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고. 요 땅 주인 변호사는 뭐라고 그랬겠어? 아니 그건 여기다가 뭐 비석 세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묘를 또 쓸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둘이 싸운 거야. 그때는 땅 주인 쪽 손을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신설권능 새롭게 몇 자리 쓸 수 있는 권리는 없어.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분명히 옆에 미친다고 해서 여기다 몇 자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인정하면 어떻게 돼? 어머님 돌아가실 때 또 몇 자리 쓸 수 있으면 또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모님이 돌아가셔. 그러면 승낙도 없이 또 몇 자리를 또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모부가 돌아가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완전히 다 묘로 뒤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응?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번에는 합장을 한다는 거야. 유언을 남기셨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하고 합장해달라고. 유언대로 해야지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합장을 딱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땅 주인 여러분이 딱 가보니까 옛날에 못 보던 묘자리가 그것도 좀 크기가 커진 것 같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읽어보니까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합장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땅 주인 승낙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장해서 묘는 한 개 단분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만 옛날보다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크기가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그건 땅 주인의 새로운 승낙 얻어서 저 합장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허용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허락을 받아서 쓰면 모르지만 분묘기지권자라요. 이렇게 자기 분묘기지권자라는 걸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몇 자리 쓰겠습니다. 합장하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쌍분 형태로 몇 자리 쓰는 것도 인정이 안 될 뿐더러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몇 자리 쓰는 것도 허용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여기서는 쌍분 형태일 때는 고민 안 했습니다. 판사들이. 근데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됐을 때는 좀 고민했지. 묘가 어차피 하나니까. 근데 이제 결론은 어떤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장이 뭔지 아시죠? 이장. 어느 날 가보니까 여기 있던 묘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장이 돼 있어. 여기가 안 좋대, 몇 자리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야. 응?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있던 묘니까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 어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 땅 위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장해가지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되냐, 이 말이지. 기분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뭐 좀 참았는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다 보니까 차츰차츰 옮기더니 요 가장자리에 있던 묘가 갑자기 이렇게 중앙에 더 명당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땅을 매입한 처음에는 참았던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용납이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장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가 분묘기지권 교재를 밑줄 그어봐요. 470페이지 아래쪽에 가면 의라고 나옵니다. 분묘기지권은 하면서 네 줄 다 밑줄 그으시고 첫 줄에 보시면 일종의 물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 다 밑줄 그으시고요. 셋째 줄에 보면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관습법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법전에 안 나옵니다. 판사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자 471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2번에 박스 동그라미 1번 보면 땅 소유자의 뭐예요? 승낙을 얻어 이렇게 돼 있죠. 승낙의 동그라미 자 승낙 받는 거 하나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어디를 갖다가 이제 동그라미 치시하면 20년 동그라미 치셔야지.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둘째 줄에 보면 시효 취득 나왔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자리 써왔다 이거고. 자,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3번 둘째 줄을 가보세요. 어디를 밑줄을 긋냐면, 자,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거기가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할 때, 아, 이거 묘 있는데요. 아, 우리 선친 묘입니다. 아, 그거 이장해 주셔야 제가 삽니다. 이렇게. 어? 그거 안 하고 사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묘자리 쓰세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그런 거예요. 소극적인 승낙 있잖아요. 소극적인 승낙. 예? 그게 세 번째. 네모 3번 가십니다. 내용에서는 둘째 줄에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둘째 줄에요. 그 다음에 셋째 줄 확실한 범위는 그때그때 달라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해야 될 것이다. 판례 입장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사성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치는 것은, 그럼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첫 줄 보면 존속기간의 동그라미. 도대체 그렇게 생긴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셋째 줄요. 가운데 정도에 보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셋째 줄에요. 그리고 넷째 줄에 보면 분묘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뭐요? 존속한다. 영구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요건, 수호와 봉사를 계속한다. 계속의 동그라미. 그 밑에 줄 분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존속의 동그라미. 계속 플러스 존속. 분묘 존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존속. 영구적이다. 이렇게. 가로 3번 보시면 첫 줄에 지료의 동그라미. 지료는 주는 겁니까? 어때요? 약정한 지료가 있으면 주는 거죠. 그런데 특히 거기서는 둘째 줄 끝부분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왔죠. 그때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판례 입장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 가로 4번 다섯 줄을 다 밑줄 그으시고 요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로 4번 다섯 줄 다 밑줄 그으시고, 여기서 핵심 뭐냐, 둘째 줄에 보면 새로운 묘를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핵심. 신설 권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줄요. 밑줄은 다섯 줄을 다 그으셔야 돼요. 다 읽어보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죠. 여기 지금 7, 8에 나와 있어요. 이걸 설명을 드리고 여기를 밑줄을 그어볼게요. 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은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에요. 이 법의 취지가 뭐냐, 묘를 줄이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에요. 묘자리가 너무 늘어가고 그래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 생기니까 묘자리를 좀 줄입시다. 그래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묘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목장 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묘지 위주로 공부를 해보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요거 지금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요거 보고 밑줄 그을 텐데, 묘지의 종류가 네 종류예요. 묘지라고 하는 것은 요 분묘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묘는 뭐겠어요? 그러면 요게 분묘예요. 요게 분묘. 분묘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을 뭐라고 불러요? 요 밑에 있는 땅을 묘지. 여기는 지금 뭐예요? 묘지의 종류죠. 그래서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종류가 네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묘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묘자리에 써놓으면 거기까지도 개인묘로 봐요. 부부 일심 동체. 부부 일심 동체.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묘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모셔놨어. 이렇게 두 분만. 그건 가족묘예요? 개인묘예요? 개인묘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모셔놓으면 그건 가족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가족묘라고 하는 것은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교회에 묘자리 써놓은 거예요. 그 친족은 보통 8촌 이내. 8촌이면 4촌이면 엄청 가까운 거잖아요. 한 대만 딱 내려가도 이제 4촌지간이 되잖아요. 거기는 형제가 2촌이고 한 대만 딱 4촌. 한 대만 더 내려가면 이제 8촌지간 되잖아요. 8촌 엄청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8촌 잘 누군지 모르잖아요. 4촌 알면 다행이지. 우리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촌수 따지는 거 갖고 얼마나 공부를 이렇게 당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야, 당숙이 몇 촌이야? 맨날 물어보고. 이모는 몇 촌이야? 물어보고. 삼촌은 삼촌이니까 삼촌이지 그거네. 젊으신 분들 그걸 알아요? 촌수?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있어서 우리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 주려고 야, 너하고 저기 이제 우리 내 동생 조카죠. 몇 촌이냐고 이렇게 물어봐. 그거 촌수 따지려고 하는 걸 생각도 안 해. 그냥 이름 불러. 그러지 몇 촌인지는 생각도. 근데 그만큼 가깝다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해주는 건데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8촌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촌수가 더 멀어져. 종중은. 그래서 이걸 문중묘라고 하기도 해요. 중자 돌림이네. 문중, 종중. 여기 족자 돌림이요. 가족, 친족. 촌수가 좀 멀어요. 두 개 구별하셔야 돼. 용어를. 그 다음에 이제 법인묘는 제일 우리 와닿는 법인묘 그러면 교회 동산이 있어요. 뭐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종 종교가 다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 무슨 동산 해가지고 성도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묘자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법인묘예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교회에서 재단 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땡땡 법인 만들어서 교회 동산 만들어서 성도님 돌아가시면 거기 딱 이렇게. 그래서 거기 또 요건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지금 사시는 곳은 저기 용인이거든요. 용인에 사시는데 요즘도 이제 저 주일 일요일 날 되면 서울로 교회를 나오세요. 왜냐면 유일한 목표가 뭐냐면 이제 그 교회 동산에 묻히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이제 여든이신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묘자리 이것도 준비도 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거기 교회에 꾸준히 나오시면서 그 요건을 갖췄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거기 묻히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 때문에 저희가 좀 한시름 놓은 것도 있어요. 예. 그게 법인묘야. 이런데 요 중에서 세 개가 이제 집단묘예요, 집단묘. 여러 기를 설치하는 집단묘지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절차를 봐요. 개인묘는 한 기 아니면 두 기겠죠? 한 3번 결혼하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보통 이렇게 되고 그럴 때 묘자를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30일 이내에 시장문수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묘자리 먼저 쓴다는 게 특징. 이게 나머지 요 집단묘는 여러 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묘자리를 먼저 쓰면 안 됩니다. 요 세 개는 시장문수구청장한테 사전에 허가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묘자리를 쓰는 겁니다.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신고냐 허가냐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한 기당 면적 나와요. 개인묘는 한 기당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30제곱미터 이하예요. 30제곱미터 그러면 한 9평쯤 되나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전체 면적도 30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묘는 확실합니다. 예, 보면 30이라는 숫자가 지배해요. 30일 내신고 30이야 30이야. 응? 개인묘 이렇게. 자, 집단묘는 두 개로 나뉩니다. 한 기당 면적이 있고 전체 면적이 있어. 그래서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니까 줄었죠 이거보다. 왜 이렇게 줄었어요? 여러 기를 설치하잖아 여기는. 그래서 한 기당 면적은 줄어야지. 그죠? 10제곱미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여러 기. 십시일반 생각하세요. 집단묘 십시일반. 예? 시험에 나오고 여기 나왔어요. 합장하면 조금 넓혀줘요. 15예요. 합장하면. 이건 시험에 나왔어. 그 두 개를 갖다 같이 기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깨져. 그때는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 집단면은 한 개당 10이지. 근데 합장 얘기가 나오면 10이 아니고
15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기억하시고 10시 1방. 예. 그 다음에 32한데 전체 면적이 가정면은 100이야. 100. 그죠? 그 다음에 종중이 1000제곱미터 이하니까 넓어져야 되겠죠.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돼. 우리 이제 저기 뭐냐 둘째 놈이 저한테 최근에 이제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이 딴 게 아니고 돈이에요. 돈. 5만 원짜리 지폐 하나를 모은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뭐 밥 뭐 사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뭐 그냥 김치찌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육 뭐 이런 거 먹는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밤 한 11시에 들고 와가지고 쭈삣쭈삣 하더니만 아빠 이거 사 먹어. 둘째. 첫째 아니야. 둘째. 그래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너무 감동했어. 근데 그 5만 원권을 제가 갖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첫째 놈이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다 자는데.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그 5만 원을 꺼내서 야,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그 돈을 우리 둘째 놈한테 이제 주려고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주려고 줬어. 그랬더니 안 받는데. 그 안 받는 이유는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아빠 내가 준 돈인데 그거 안 사 먹고 나한테 다시 주면 어떡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안 받아가지고 줄 수가 없잖아. 갖고 있다가 첫째 놈한테 줬어. 돈이 그렇게 흘러갔어. 그래가지고 모르게 주지 당연히. 그러면 안 돼요? 왜 제가 벌 받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족이 최고야. 가족이 몇 점? 100점이야. 가족이 100점. 최고 점수 몇 점? 100점. 여러분 중개사법 최고 점수 몇 점? 100점. 가족이 최고. 그거 기억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요 법인면은 10만 제곱미터 뭐예요? 이상. 넓어야 되겠죠. 여기 여러 개잖아요. 진짜. 동산이라니까 동산? 10만 제곱미터 뭐예요? 이상. 다 이하죠. 이하. 얘만 이상이죠. 얘만 이상하죠 지금. 얘만 이상이야. 다 이하. 자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를 보시는가? 474페이지 가보세요. 474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묘, 가족묘, 종중묘, 법인묘 네 가지 나온 거 있죠? 그거. 개인묘에서는 배우자의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자, 개인묘, 배우자, 관계했던 자, 이렇게. 니은번, 가족묘, 그러면요. 가족묘는 친족의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지. 가족, 친족, 이렇게. 474페이지 제일 아래쪽 박스입니다, 지금. 디귿번, 종중문중, 그죠. 그 다음에 법인묘 나왔죠? 무슨 법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재단, 옆에 써주세요. 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475페이지, 가로 2번에, 가로 3번, 가로 2번 갑니다. 가로 2번, 제일 위입니다. 그러니까 475페이지 제일 위에, 개인묘를 설치한 자는 묘를 설치한 후 30일 내 해당 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되겠다. 개인묘는 묘자리 먼저 써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30일 내 신고. 그 뜻이고. 동그라미 2번. 가족이나 종중이나 법인묘는 집단묘죠. 그때는 둘째 줄. 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 허가. 허가냐 신고냐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개인묘는 몇 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고 30. 가족은요. 지금 전체 면적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이거 전체 면적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전체 면적. 가족은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은 1000. 법인묘는 좀 이상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2번은 한 기당 면적이에요. 한 기당 면적. 동그라미 2번은 한 기당 설치 면적. 보니까 그 세 줄을 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때는 그 묘자리 바로 밑에 면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상석이나 비석을 세우는 그 설치 구역 면적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요? 10제곱미터, 10시 1반,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합장이 시험에 나왔었다고 그랬죠? 15죠. 자, 그 다음에
교재는 477 페이지 딱 펴두시고 7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하고 쉽니다. 이게 아까 장사 등에 관한 법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법을 만든 것은 분묘 좀 줄이자. 그런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훌륭한 대책이 묘자리 썼을 때 설치 기간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건 자기 땅에 묘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자리 썼어. 설치 기간이 3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묘자리 한번 썼어. 그러면 30년 일단 이렇게 제한을 둬서 묘자리가 막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이. 다만 3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뭐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니까 후손들 입장에서 더구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연장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 연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신청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연장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법에 따르면 30년을 연장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의무예요, 의무.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돼. 대신에 딱 한 번만 연장해 주니까 연장 기간은 30년 돼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최장 설치 기간은 몇 년이 된다는 거예요? 60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길게 쓰면 60년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핵심 뭐냐? 이 연장 기간 30년이 지역에 따라서 지역 사정이 틀리거든. 어떤 지역은 묘가 많이 확산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 그래서 조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묘가 많이 확산된 지역은 이 연장 기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 어쨌든 하여간 묘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정도 묘가 많이 확산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좀 뭐 30년, 20년 이렇게 해도 뭐 관계는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역 사정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조례로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야 조례, 너가 너 지역 사정에 맞게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그 다음에 30년 미만 요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 경기도도 도지사가 알아서 정해 뭐 이런 게 경기도의회에서 정합니다만은 알아서 정해 이렇게 한다고 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에서 연장 기간을 10년 할 수 있습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5년 이상 30년 미만이니까 조례로 몇 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10년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지역에서는 분묘 설치했을 때 설치기간 30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연장 신청을 했어. 근데 얼마만 연장이 돼? 10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경기도에서 몇 자리 썼을 때 설치기한은 뭐예요? 몇 년이에요? 최장 40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정에 맞춰서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최장이 60년이에요, 사실 어쨌든. 이건 넘지는 못해. 자, 근데 40년이든 60년이든 설치 기한이 끝났죠. 그러면 1년 안에 그 묘를 철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납골 시설로 화장해서 납골 시설로 안치하든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 계속 쓸 수는 없어요. 1년 안에 철거하시오. 안 하면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묘자리 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자 요거 정리해 봅니다. 요거 중요한 제도인데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게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뒤에 묘자리 썼어. 이 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설치기한 제한이 요거 아닙니다. 밑에 거예요. 예? 여기 설치된 묘예요.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기한 제한이 있다. 최장 몇 년? 60년. 이렇게 된다. 근데 요거 이해하셔야 돼. 그 전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자기 땅이든 남의 땅이든 이것은 설치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설치기간에 따른 제한이 없다. 왜냐하면 법이 시행되기 전이잖아요. 옛날 묘 써놓은 거잖아요. 거기까지 소급해가지고 너도 이제 최장 60년이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소급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건 안 돼. 또 한 가지 옛날에 보면 묘를 갖다가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설치했어. 묘를 써놨는데 20년 넘도록까지 땅 주인이 시비를 안 걸어. 그럼 20년 지난 시점에 시효취득이 돼야 안 돼요? 시효취득 된다고 아까 배우셨잖아.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이후에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묘자리 써놨다 그랬을 때는 20년 지나도 시효 취득을 인정 안 합니다. 이제는. 왜요? 법에서 써놨어 그렇게. 왜 이렇게 정해놨어요? 묘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자, 밑줄 그어봅니다. 교재 477페이지.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설치 기간은 몇 년이냐 나왔을 때 60년 그러시면 안 됩니다. 30년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 줄 다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 특히 셋째 줄에 보면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장을 해주는데 연장 기간이 원래 몇 년이라고 법이 돼 있다고요? 30년. 근데 동그라미 3번 보면 이걸 단축하는 내용이 나오죠. 동그라미 3번도 다 세 줄을 밑줄 그으시고, 시도의사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어떻게 해요? 줄일 수 있다.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5년 이상 30년 미만. 여기 형광펜이에요. 5년 이상 30년 미만.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두 줄을 밑줄 그으시고요. 설치 기한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끝난 날부터 언제까지 철거하시라? 1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1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요. 넘어가시고 478페이지 요거 밑줄 긋고 쉴 텐데, 47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승낙도 없이 설치된 분묘 연고자는 나온 거 있죠. 해당 토지 소유자, 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그렇게 막 길게 나왔죠.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땅 임자에게 이렇게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남의 땅에 승낙도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자식들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둘째 줄을 가면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요거.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왼쪽에다가, 제발 왼쪽에다가, 오른쪽 쓰지 마시고 왼쪽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돼? 왼쪽에다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왼쪽에다가 시효 취득 X. 이렇게 말씀드려도 꼭 오른쪽에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왼쪽에다가 제목처럼 시효 취득 X. 그죠? 자, 쉬겠습니다.